자,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 0이 되면요, 반대로 세금 누가 전부 내죠? 전부 공급자가 낸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부배 외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 자, 규제하면요,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요, 공급선은 상향 이동입니까? 하향 이동입니까? 공급 곡선.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 감소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상향 이동, 하향 이동, 상향 이동. 공급 감소, 상향 이동 맞습니다. 옳은 지문인데요. 공급 감소가 살짝 상향, 하향 막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공급 감소는 좌측으로 공부했는데 오히려 출제인들이요, 감소를 상향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많은 양의 고가주택은 저가주택으로 하향이 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비용 일정 산입이죠. 그러면요, 원래 주택 가치 수준 맞습니까? 가격은 원래 수준 맞죠? 그 지역의 공급량은요, 증가요, 감소요? 공급은 무조건 증가라고 했죠. 공급 감소 틀렸고 공급은 증가합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16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을 묻네요.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요,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사적 시장했습니다. 자, 사적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아주 싸게 공급합니다. 그럼 임대료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예컨대 공공이죠. 공공주택을 1000세대 지었다면 금방 1000세대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사적 시장은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것만큼 임대료가 하락하죠. 임대료가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가 돼요. 사적 시장 공급은 감소가 돼요. 유의할 점은 사회 전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인데요. 전체는요, 이거 지어만큼 이만큼 빠져나가니까요, 합치니까 뭐 상기가 돼요. 그래서 전체 공급은 불변이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면 앞에서 내려간 임대료가요, 더 내려갑니까? 다시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원래 수준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급이 나타나면 공급은 모두가 장기 효과죠.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요,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임대주택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쪽을 A라고 부를게요. 옮기는 쪽이고, 옮기지 않고 남아있는 쪽은 B라고 부를게요. 따라서 공공주택으로 옮기는 A하고요, 남아있는 B는요, 각각 어떻게 달라지느냐. 옮기는 A하고요, 남아있는 B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기입니다. 옮긴 A는 왜 옮겼을까요? 임대료가 싸니까요. 유리하잖아요. 남아있는 B는요.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임대료가 하락하죠. 역시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즉 단기는 둘 다 유리하죠. 둘 다 모두 혜택을 봅니다. 반면에 장기로 넘어가요. 얘가 장기로도 여전히 임대료가 쌉니다. 혜택을 보잖아요. 남아있는 B는요. 장기로 쭉 넘으면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혜택을 못 본다. 따라서 장기는 옮기는 A만 혜택을 봐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묻는 문제가 16번입니다.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하여 이중 가격을 형성하여 공공주택의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준다. 맞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에 옮기는 사람 A를 말해요.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 B를 말해요. 단기에는 A, B 둘 다 모두 혜택을 본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사적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정부의 공공주택의 공급은 그만큼 공공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사적 시장은 수요가 감소가 된다. 맞는 말이죠. 4번은요. 이겁니다. 장기인데요. 그러면 장기를 보게 되면 사적 시장은 공급은 감소가 되고요. 임대료는요. 원래 수준까지 회복된다. 올라갑니다. 이 문장이 4번입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장기. 장기는요. 사적 시장 공급 감소 맞잖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 임대료는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은 뭐냐면요. 다시 재판 보게 되면요. 단기는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죠.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가 되죠. 공급 감소는요.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요거 묻잖아요. 따라서 5번. 단기에는 사적 시장 수요 감소니까 수요 고선의 좌측이동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공급은 감소죠. 공급 감소면 공급의 우측 틀렸고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17번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현금 수지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요. 현금 수지라면 한 번 더 빠르게 확인합니다. 먼저 가능조수도였어요. 영업 수지 계산입니다.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도 해요. 그러면 유효조수도. 영업 경비 공제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에 공제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다음에 소득세, 세금 내자,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다음에 처분할 때 지분 복귀액입니다. 팔 때죠. 예상 매도 가격이었어요. 매도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 매도 가격. 다음에 빚값자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 세금 내자 자본 이득세가 돼요.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입니다. 요거 묻는 문제잖아요. 지금 볼게요.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 어느 사무용 건물이 총 50개 사무실인데 일실당 연간 임대료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되죠. 50개인데 곱하기 얼마? 2천만 원씩입니다. 합 얼마? 10억이죠.
이 중에서 현재 45개가 임대가 되었대요. 그러면요. 45개 임대되면요. 공실이 몇 개? 나머지 몇 개? 5개. 공실이 얼마 나와요? 1억. 이어서 이 건물의 자판기 수입과 주창 수입은 연간 5천만 원이죠.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유효 조소득 얼마 나와요? 9억 5천만 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2번요. 순영업 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것은 세전현금수지이다. 볼까요? 순영업 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아니고 부채 서비스를 공제해야지 세전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경비 틀렸고 부채 서비스입니다. 3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묻습니다. 암기되었죠? 뭐? 공부, 소감 4가지죠. 따라서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멸성 보험료는 경비에 들어가잖아요. 소멸성 보험료가 틀렸습니다. X가 되고요. 4번요. 잔금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 원금을 알아야 된다. 자, 잔금 비율 아시죠? 잔금 비율. 비율이니까 분자 분모가 되고요.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연금의 현가겠어. 따라서 연금 현가, 연금 현가입니다. 분모가 무슨 기간? 전기간. 분자는 무슨 기간? 남은 기간. 끝났어요. 이것만 봐도요. 잔금 비율은 연금, 현가, 전기간, 남은 기간 얘만 알면 돼요. 저당 원금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잔금 비율은요. 요것만 알면 되지 저당 원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요. 재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와 자본 이체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이다. 5번 볼까요? 재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와 자본 이체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이다. 한 개가 빠졌죠? 얘가 빠졌네. 그래서 미상한 저당 잔금도 빼야 됩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따라서 매도 경비와 미상한 저당 잔금과 자본 이체를 공제해야지 세후가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고요. 18번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 박스. 자, 지문 5개 있죠. 5개가 모두가 기출문장이고 또 최근 시험은요. 요 레벨은 너무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최근 레벨이죠. 기업번.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요. 과거 및 현재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니죠. 자,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현재가 아니고 장래를 예측하죠. 현재 들었습니다. X. 니은번요.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산 유형에 대하여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 분석 맞습니다. 디귿번요. 지역 경제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무슨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이죠. 지역 경제 분석 틀렸고요. 시장성 분석입니다. X. 리얼번요. 부동산 개발의 7단계 순서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바로 2단계죠.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한마디로 개괄적 분석입니까? 구체적 분석입니까? 개괄적 분석이죠.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예산은 수익과 비용을 개괄적으로 맞습니다. 옵니다. 미연번요. 개발의 위험에는 법, 시비 3가지가 있다. 맞죠? 여기서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자, 옳은 것은요. 니연번, 리얼번과 미연번이죠. 정답 2번요. 정답 2번입니다. 19번요. 상업지역의 입지 선정을 묻습니다. 틀린 것은 1번.
허퍼의 중심지론에 의하자면 세 번째 줄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저차 중심지를 지나칩니까? 선택합니까? 지나친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자면 만약 X 도시가 Y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Y조보다 더 멀다, 더 가깝다? 가깝다. 맞죠? O입니다. 3번요. 가능 매상고 추기 방법 중에서 회귀분석법은 앞으로 학교는 지문에서요. 회귀분석법은 나타내면 무조건 두 개의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예요. 독립변수는요. 영향을 주는 변수죠. 따라서 지역 내 인구, 소득 수준, 경제적 수는 영향을 주는 거니까 독립변수 맞습니다. 종속변수는요. 결정되는 값이잖아요. 따라서 매상고를 말한다. 종속변수 맞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3번은요. 조심하세요. 회계분석법 나면서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문장 맞죠? 요 단어를요. 바꿔서 물으면 틀린 말입니다. 예,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옳은 지문이고요. 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자면 최소 요구치가 요구 동그라미 요구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다 작을수록 중심지가 성립한다. 맞죠? O입니다. 5번요. 허퍼의 소매 지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접근성이며 개별 소매 점포의 고객 협인력은 점포의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 시간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어디가 이상하죠? 자, 공식 아시죠? 허퍼의 확률명은요. 분자 분모. 분자가 매장 면적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인데 이때 제곱을로 공간 마찰 계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지만은요. 이때 이 거리가요. 거리가 바로 시간거리입니다.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가 A 도시하고 B 도시하고요. 도시 간의 물리적 거리, 절대적 거리를 강조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허퍼는요. 물리적 절대 거리보다 시간거리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요. 시간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한다. 맞는 말입니다. 앞에 게 틀렸어요. 앞에 게요. 허퍼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접근성이 아니에요. 접근성이. 뭘 강조하죠? 소비자의 행동. 예. 허퍼는요. 소비자 행동을 가장 강조합니다. 소비자 행동 또는 소비자 개성이다. 그러니까 미시적 분석이잖아요. 접근성 틀렸고요. 소비자 행동을 가장 강조합니다. 접근성은요. 학자가 허드 있죠. 리차드 허드. 허드가 접근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0번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번요. 저당 상수는 연금의 내각에서의 역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저당 상수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현가계수죠. D급 맞아요. 현재 1은 1로 융자 바른 경우에 매기가 상한할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쓴다. D급 맞지만 역수가 틀렸죠? X. 2번요. 주택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하세요. 만들기 위해 밑줄. 이자율 5%, 5년 만기, 5천만 원 적금을 들었을 경우에 매년 불입액은 불입 밑줄. 감 잡히죠.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무슨 개수? 감채 기금계수죠.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는 역수예요. 역수. 그러면 감채 기금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내각계수. 따라서 자, 감채기금 틀렸고요. 나누기는 역수를 물으니까 연금의 내각계수. 틀렸습니다. 3번 지문이 까다로워요. 이것도요. 출전이 쓴 문제집에서 옮겨온 거예요. 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금융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얘가 뭘 말하죠? 자, 수익환원법입니다. 공식 아시죠? P 꼴 R분의 A. 수익환원법은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할인하게 되면 현재 수익 가격이 납니다. 예를 말해요.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 자,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상가를 낙찰받은 이유가 뭘까요? 월세 받으려고, 월세. 바로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매기간 월세 받잖아요. 언제까지? 팔 때까지. 그러면 계속 월세. 얘가 뭐죠? 순수익입니다. 이때 순수익은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순수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할인시켜요. 장래 모든 수익의 환원율로 할인시킨 것, 얘가 바로 수익 가격이 납니다. 그러면 얘가 뭡니까? 연금이지.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요. 따라서 수익하는 법의 근거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5입니다. 옳은 지문이고. 4번과 5번 묶어주고요. 주택연금 묻습니다. 주택연금. 4번요. 주택연금의 경우에 노부부가 사망 시에 2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밑줄합니다. 매월 용자 받을 수 있는 금액 밑줄. 얘가 쉬운 말로 매달 생활비. 매달 생활비. 주택연금 받잖아요. 그럼 그림으로 확인. 여기서 60이 넘은 노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주택을 저당 잡혀서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얼마를 갚아주기라고? 2억을 갚아주기라고요. 그러면서 매월마다, 매 기간마다 주택연금 받습니다.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때 매달 받는 용자금, 얘가 바로 생활비란 말이에요. 요거 묻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다시요. 사망할 때 2억을 갚기로 하면서 매기간 갚아야 될 주택연금, 받을 주택연금입니다. 한 번 더, 사망할 때 2억을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적립받습니다. 만들어주기로 하고 적립받는데 무슨 개수? 감채기금계수예요. 따라서 2억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가 아니고 감채기금계수 X입니다. 5번은요. 다시 이 그림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생활비 다 쓰다가 사망했어요. 사망만 총 원리가면 얼마 갚을까?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매달 생활비 다 쓰다가 사망 시에 원리가 모두 얼마 갚을까? 얘가 무슨 개수일까요? 매달 다 쓰죠. 연금. 미래가치입니까? 현재가치입니까? 미래가치. 따라서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5번 지문입니다. 주택연금에서 매월 일정하게 생활비를 용잡아라 생활하다가 사망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했다면 밑줄하세요. 사망시 은행에 변제할 원리금 요거잖아요. 사망시 은행에 변제할 원리금은요. 바로 연금의 넷가계수 맞습니다. 5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3번하고 5번이죠. 3번, 5번. 정답 2개입니다. 21번이요. 자, 부동산 운영에 따른 영업수지와 처분에 따른 지분 복귀에 관련 세금에 대한 계산식이다. 틀린 것은 1번요. 유효조수득 이꼴 가능조수득에서 빼기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면 유효소득 맞죠? 옵니다. 2번요. 순영업 소득 이꼴 부채 서비스액 플러스 세전 현금수지다. 10번 볼까요? 자, 순영업 소득이 100원인데요. 원리 부채 20원 빼자. 세전 80원 나오잖아요. 맞죠? 요거 두 개 더하면 100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꼴 두 개 더한 거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세전 현금 수지는 유효조수득에서 빼기 영업경비 빼고 저당대부 원금 이자 원리금 빼면 세전이다. 볼까요? 유효조수득에서 영업경비 빼고
원리금 빼면요. 세전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요. 과세 대상 소득은요. 흐름이 두 가지죠. 하나가 순대감이 들어봤죠? 순대감이. 다른 하나가요. 세대 원감. 세대 원감. 지금은요. 세대 원감을 묻죠.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 이꼴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대체 충당금 플러스 이자 지급뿐이 아니고 원감, 원금 상환액이죠. 원금 상환액. 그리고 감 빼기 감가상각입니다. 따라서 세대 원감이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22번요.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산식을 열거하였다. 옳은 것은 1번요. 순영가 이꼴. 자, 순영가는 뭡니까? 수익평가 빼기 비용평가죠. 얘가 이꼴 MPV 순영가입니다. 따라 수익평가 빼기 비용평가 얘가 바로 순영가입니다. 그럼 이때 요 수익평가가 지금 1번 지문에서요. 긴 괄호 단어 2개 있죠. 괄호 볼까요? 괄호.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목의 현가 요 두 개 합친 것이 수익 현가입니다. 수익 현가. 다시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목의 현가. 요거 두 개 합친 것이 바로 그대로 총수익의 현가입니다. 수익 현가. 빼기 지분 투자 현가. 얘가 바로 비용 현가입니다. 비용 현가.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이 옳은 식이고요. 2번요.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죠. 그러면 유효조소득 틀렸습니다. 순두부니까 순영업 소득이죠. 틀렸고. 3번요. 대부 비율 LTV입니다. 대부 비율. 얘는요. RAB가 바뀌었죠. 부동산 가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고요. 부채 잔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4번요. 수익성 지수도 RAB가 바뀌었죠. 현금 유출의 현가압이 바로 비용 현가니까 분모로 내려가야 되고요. 현금 유입의 현가압이 수익 현가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RAB가 바뀌었습니다. 5번요. 지분 배당들은요. 분모는 지분 투자에 맞는 말인데 분자가요. 세후가 아니고 세전 현금 수지죠. 틀렸습니다. 정답 1번요. 23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1번 상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층이 상회되었을 때 이를 하향을 한다. 여기까지가요.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졌죠. 하위계층. 그러니까 하향여가 맞습니다. 하향여가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가 주택량은 하향여가만큼 당연히 증가하죠.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자, 고급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 새 집을 산다. 맞습니다. 저급 주택 서비스 공급은요. 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택으로부터 새 들어가니까 하향여가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에서 고가주택 시장의 비용 증가산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증가로 인해서 고가주택의 신축량은 여가량보다 많이 증가합니까? 적게 증가합니까? 당연히 적게 증가하죠. 맞습니다. 4번요. 저소득층의 주택 계량비가 가치 상승보다 적대요. 계량비에다가 1,000억 적어주고 1,000억. 어느 집을 다 뜯어 고치는데 1,000억 들어가요. 다 뜯어 고치니까 가치 상승에다가 2,000억 적어주고. 그럼 계량비가 1,000억입니다. 다 수리하니까 가치상승이 2,000억이다. 이러면요. 재개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따라서 재개발되면서 고소득층 지역으로 바뀐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틀렸는데요.
도심지 주변의 불량주택들은 과거의 고가주택들이 현재 저가주택으로 하향료가 된 것이다. 맞습니다.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조성되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다. 아니죠. 바로 저소득이죠. 따라서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저소득 때문입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24번 봅니다. 부동산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보조금 정책에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은 가격 보조가 효과적입니까? 소득 보조가 효과적입니까?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죠. 그래서 소득 보조가 효용 측면에서 우월하죠. 틀렸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소득 보조입니까? 가격 보조입니까? 가격 보조죠. 집세 보조가 돼요. 바뀌었죠? X. 틀린 답 1번입니다. 2번요. 선분양 절연은요.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유리하다. 공급자 중심 맞습니다. 후분양은요.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소비자가 유리하죠.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 발생 맞습니다.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맞습니다. 4번요. 공공용지 확보 방안으로는 즉 용지 확보죠. 용지 확보로서는 공영개발 용지 확보 맞습니다.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 보유제 또는 협의매수, 토지수용 모두가 용지 확보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부동산의 비동질적 사용, 여기까지가요. 정의 외부 효과다, 부외 외부가다. 부외 외부가죠. 비동질적 사용은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되고요. 예컨대 주거지역에 공장에 들어선대요. 이러면요. 인근에 위치하는 주변 분산의 가치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부외 외부가는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어느 쪽을 크게 더 만들어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기억나시죠? 얘가 크잖아요. 얘가 크다고 해서 뭐 사적 비용이 적다. 얘가 적어요. 이 문장이 몇 번? 다음 문장입니다. 이 경우에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 1번 틀렸고요. 25번요. 부동산 투자 결정에 대한 판단 증거를 열거했다. 틀린 것은 1번요. 현금 유출의 현가는 비용 현가죠. 현금 유입의 현가는 수익 현가죠. 이 두 가지를 각해 만드는 할인율은 뭐라고 부르죠? 자, 각해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은요. 요거 수익이 아니고 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요. 수익성 지수는 수익 현가 나누기 비용 현가죠. 그런데 아래위를 잘 바꿔서 묻더라. 바뀐 지문이 몇 번? 2번째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요. 분모가 무엇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비용 현가 합에 대한인데 젖줄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 대한 틀렸잖아요. 따라서 자 현금 유출의 현가합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말해요. 바뀌었습니다. 좌우가. 틀렸고요. 뒤에 것 맞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뒤에 것 맞는데 앞에 게 틀렸습니다. 3번요. 괄호 단어 2개요. 보기간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 현가. 그래서 요거 2개 합친 것이 뭐죠? 바로 얘가 수익 현가. 단어 2개 수익 현가입니다. 수익 현가. 이어서 지분 투자가 뭐죠? 비용 현가입니다. 그래서 얘가 크대 말입니다. 비용 현가보다 수익 현가가 크대요. 그러면요 순현가가 더 0보다 크다는 건 말이에요. 이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돼요.
4번요. 일반적으로 내부 순위법보다는 순형가법이 투자 정보로서 우월한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O입니다. 5번요. 순형가법과 내부 순위법은 모두 가치가산 원리가 성립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아니죠. 가치가산 원리는 순형가법은 O 달성이 되고요. 내부 순위법은 X 달성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 순위법을 빼야 됩니다. X가 돼요. 자, 틀린 거 모르니까요. 기억번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5번이죠. 1, 2, 5번. 정답 3개, 3번입니다. 26번요.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종합환원율이란 분모가 총 투자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는 순영과 소득의 비율이다. 맞죠? 다음 문장요. 이어서 종합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 성수이다. 이는 암기했죠. 순종, 전지, 순종, 역수 맞죠? 정답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2번 볼게요. 부채 감당률이란 뭐죠?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세비세의 몇 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을 맞습니다.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 이상을 요구한다. 1 이하를 요구한다. 1 이상을 요구하죠. 틀렸습니다. 3번요. 조소득 성수란 분모가 조소득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가 총 투자의 배수 맞습니다. 1월 자본 회수기간 틀렸죠. 자본 회수기간은 아니고 이거 바로 순소득 성수죠. 순소득 성수. 따라서 자본 회수기간 틀렸습니다. X가 되고요. 4번요. 지분 배당률이란 분모가 지분 투자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가 세후 현금 수지가 틀렸죠. 세전이 돼요. X. 5번요. 조소득 성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27번요. 부동산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시장 분석 요소가 5가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첫자 보니까 지근, 부수공 첫자 보니까 나와 있죠. 자, 5가지 지근, 부수공 5가지. 따라서 지역 분석 또는 도시 분석, 걸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입니다. 차례대로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다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석구석 묻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고로 출진에 쓴 문제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볼까요? 옳은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예를 들면 지역지구제, 접근성, 편익시설, 크기와 모양, 지형, 앞뒤가 안 맞죠. 뒤에 모든 단어, 특히 얘는요 지역 분석이 아니고 바로 부지 분석입니다. 부지 분석. 어떤 부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느냐, 적성이 좋다 나쁘다, 또는 크기와 모양, 지형 모두가 부지 분석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걸림 분석은 공실률, 임대료 추세, 건축 착공량, 건축 허가수, 또 앞뒤가 맞죠. 얘는요 걸림 분석이 아니고 얘가 바로 공급이죠. 공급 분석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건축 착공량이나 건축 허가수 모든 단어가요 공급 분석의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3번요. 부지 분석은 미래의 경쟁 가능성, 인구 분석, 교통의 흐름, 인구의 특성이다. 얘는요 부지 분석이 아니고요. 얘는 바로 걸림 분석입니다. 걸림 분석의 내용입니다. 4번 수요 분석의 항목으로는 대상 부선의 경쟁력, 인구 분석, 추세 분석 등이 있다. 자, 모두가 수요와 관계된다. 정답 4번 맞고요. 5번요. 공급 분석은 국가 경제가 지금 미치는 영향, 경제 기반,
성장과 개발에 유형에 대한 분석이 된다. 자, 이 내용들은요, 공급 분석이 아니고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28번까지 보고 쉬겠는데요. 28번 계산 문제죠. 입지계수 구하는 계산 문제가 돼요. 입지계수. 세 번째 줄 보시면요. A 지역과 B 지역의 전자산업의 입지계수를 묻습니다. 바로 공식 돌리죠. 공식. 입지계수. 분모가 전국입니까? 지역입니까? 전국. 분자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대한 지역이 비례되고요. 이어서 분모는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돼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되고요. 지역의 총 고용 인구,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표가 나와요. 먼저 전국 A 지역, B 지역입니다. 섬유 산업이 나오고요. 전자 산업이 나오고 전체 산업입니다. 30, 50, 100이죠. 5, 30, 40요. 다음에 20, 10, 40입니다. 자, 문제가 묻는 것은 A 지역과 B 지역의 전자산업의 입지 둘 다 구하리 말입니다. 먼저 표를 딱 보자마자 전국 나왔죠. 뭐지? 분모. A, B 지역이죠. 지역은 바로 분자다. 그리고 바로 공식 만들어줍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하죠. A부터 봐요. 전국은 총 얼마 전국? 100. 전국의 전자가 얼마? 50. 그 다음에 A 지역이죠. A는 총 얼마? 40. 맞습니까? 다음에 전자가 얼마 되지? 30이죠. 또 공식 봅니다. B부터. B도 전국은 총 100, 전자가 50입니다. B는 총 얼마? 40, 전자가 10이 돼요.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4분의 3이죠. 약분하면 2분의 1이 돼요. 분모가 얼마? 4. 분자가요? 6이 돼요. 정답 1.5가 되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분모가 4가 돼요. 분자는 2가 되고 얼마가 나온다? 0.5가 나와요. A 지역은 입지계수가 1.5, B는 0.5다.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나머지 모두 풀겠습니다. 쉬겠습니다.